먹을 게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단 8번 현우라는 마필은 직전에도 상태는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8번 현우라는 마필은 일단 앞에만 나서 준다면 훈련사도 상당히 야무지기 때문에 박시청 기수의 안정이라도 이건 갖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놓고 때릴 마필은요. 바로 7번 로열 제입니다. 자, 최범용 기수가 지난주에 기승을 안 했다. 자, 월요일부터 정말 빡빡 공을 듣는 바로 7번 로열 제입니다. 자, 7번 로열 제를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자, 경마방송 작전을 찾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스티븐과 원정일과 스티븐 2월 2주차 경마주간을 맞이해봅니다. 지난주 이 레이팅 경마가 첫 시행이 되면서요, 상당히 많은 배당의 흐름이 이어졌고 생각보다 좀 어렵게 매경주가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이 레이팅이라는 게 아직 한국 정서에는 조금은 이 미스된 부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정착하기까지 한 두세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 원정일과 스티븐이 뭐 조교면 조교, 뭐 해당 마방의 의지, 뭐 기승자의 승부까지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면서 좋은 내용 바로 작전에서 오픈해드리겠고요. 이 지난주 이 활약상을 보니까 원정일 위원은 흐트러짐이 없네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역시 뭐 다적중은 기본으로 잡아내고 있고, 이 또 큰 배당과 중배당, 뭐 승부경중 할 거 없이 이 골고루 잡아내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네요. 큰 배당으로 따진다면 금요경마 이 부산이었죠. 1라운드에 4번 월드킹과 연승불패, 쌍승식이 126배, 복승식이 72배짜리 아주 큰 배당을 시작하는 경주에서 잡아내면서 금요일 하루를 먹은 자금으로 배팅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이 토요일날 5경주 2번 포에버 마운틴, 8번 당찬 모습 역시 쌍승식, 복승식 한 방으로 방송에서부터 강하게 어필했던 마필들을 현장에서 한 방으로 또 정리해 주셨네요. 6경주에는 또 디플러 매틱 미션 이 3정 탱크는 역시 메인 승부로 가져가면서 5.2배짜리지만 먹을 수 있게끔 한 방으로 아주 시원하게 때려드리면서 역시 메인 승부에 강한 원정일 위원의 면목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스티븐은 이 토요 2경주였죠. 풍문으로 들었어 방송에서 이미 풍문으로 들은 내용들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면서 로열 제이와 현우 쌍승식 40배, 복승식 32배짜리를 방송을 통해서 토해내드렸고, 4경주 미미의 오자매 브라이언 쌍승식 20배, 복승식 16배짜리, 그리고 역시 스티븐은 비밀작전이 있었죠. 인디언 체로키와 불굴의 신화 일요경마 8경주에서 오로지 한방 23배짜리를 주력 한방으로 잡아내드렸습니다. 큼직큼직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당들, 그리고 그런 적중들은 바로 이 작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주차도 준비 잘했고요. 오늘 상당히 중요하죠. 다음 주면 휴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그런 녀석들 한두 꼼꼼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막건들을 지금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그 스타트를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13개의 경주가 토요일날은 준비가 돼 있어요. 평소보다 이제 1개의 경주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네. 매 경주 풀게이트 접전이라 그런지 난타전이다, 네. 혼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뭐 원정일과 스티븐이 한번 여기서는 한번 때려보겠다 싶은 경주들이 무조건 8개가 딱 준비돼 있어요. 요것만 집중해도 토요경마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데요. 자, 2경주, 3경주, 8경주, 10경주입니다. 2, 3, 8, 10. 요 4개의 경주는 원정일과 스티븐이 아주 그냥 뭐 말싸움까지 하면서 마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원정일 위원은 6경주 토요경마 여기서 한구랑 제대로 한 방 때려드리겠다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6경주를 메인 승분처로 선정을 했고, 자, 9경주를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 속의 코너 장안의 화제 9경주로 선정해 주셨어요. 자, 스티븐은 7경주를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자, 시작하는 1경주를 풍문으로 들었어 코너 속의 코너로 선정했기 때문에 좀 자신있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입니다. 총 14드 풀게이트 접전 구도인데,
얼핏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능력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믿고 때리자니 사실 얘기해서 충마 선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경주인데 그렇죠. 자, 어떤 녀석을 조금 세게 보시나요? 일단 3번 오네어 같은 경우가 부담 중량이 2개가 늘어나서 음, 좀 부담 중량이 무겁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좀 뭐랄까요 그 스타트 능력하고 라스트 걸음하고 상당히 좀 끈끈한 그러한 직전 경주 복귀입니다. 자 오히려 1300m가 더 좋다라는 게 원정일의 복귀 내용이고 장충일 기수가 직전 경주 인기 1위까지 팔리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네어라는 마필 자체의 근성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버마 광해라는 마필이 지금 공백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3주 만에 또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고요. 예. 직전 경주가 공백전이었고 이제 빠르게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좀 전개적으로 좀 많이 불리했습니다. 자, 휴양 이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는 전개. 자, 외곽으로 모래 안 맞으면서 그냥 한 바퀴 돌아주는 뭐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경주 박으른 기수로 바로 기수 교체가 되면서 뭐 1300m 공백전에서 1300m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300m를 도전합니다. 자, 강하게 의지 나오는 만큼 5번 막 광해까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3번과 5번, 이 오네어와 5번 광해, 요 두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네어는 사실 뭐 직전 정도만 뛰어도 이번에는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네. 판단이 되는 마필이고, 5번 광해가 요게 내용이 좋네요. 요게 이제 기승자의 뭐 의지 자체를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선행 출하이죠? 선행 선입 일단은 직전에 이제 10번 게이트에서 무리한 전개가 펼쳐졌다. 자 이번에는 박우릉 기수의 선행. 사실 얘기해서 조선경마에서 박우릉 기수가 선행 가면 기수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선행 가면 조금은 그런 게 자리를. 있어요. 이 음. 상황을 정리를 해준다 그러죠. 일단 그래요? 이제 어수선한 상황을 어. 뭐 어떤 기수라고 딱 지목하긴 그렇지만 딱 선행을 딱 가면 그냥 뒤에서 알아서 그냥 배열을 딱 합니다. 난 이 선 붙어야 되겠구나. 난 이 선 외곽 오케이. 딱 이렇게 딱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경주가 난잡해지질 않아요. 정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박우릉 기수가 이제 군기반장 정도는 되는 거죠. 군대로 따지면은. 그렇죠. 군기반장이 선행을 가는데 군기가 바싹 든 쫄다구들은 약간씩. 좋아요. 5번 광해의 선행 출하이 1300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4번 키마라는 마필도 어찌됐건 직전에 3착이에요. 뭐 선두권과 6마신 차인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요거 탄력 좋더라고요. 탄력이 좋은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직전 경주에 키마라는 마필이 왜 졌을까?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채찍을 무려 4번이나 갈아잡더라고요. 마필이 기대고 이렇게 조금 사인기가 보이고 그랬을 때는 채찍을 갈아잡아서 기대는 쪽으로 이제 채찍을 때려서 이제 기대지 말게끔 독려해주는 그런 차원인데 조금 안으로 기대긴 기댔어요. 사실상으로 기대긴 기댔는데 그 이후로는 직진성이 보였거든요. 마필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없이 채찍을 4번씩이나 갈아잡더라는 거죠. 자 라스트 300m 지점부터 4번 갈아잡았으니까 100m 안쪽부터 벌써 4번을 갈아잡았다는 거는 일단은 마필의 추진보다는 마필을 조금 글쎄요 많이 좀 때려보겠다라는 내용인데 저 그런 내용보다는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키마 좋아요. 자꾸 채찍을 4번 갈아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4번 갈아잡더라고요. 몇 번 갈아진 것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려요. 이렇게 원장님은 좀 디테일합니다. 또 키마는 좀 끌리는 모습 속에서 많이 좀 직전에는 좀 하만식 기수가 그런 부분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끌리는 모습들을 잡으면서 직선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엔 상태가 더 좋네요. 4번 키마라는 마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8번 초원신비가 이게 전형적으로 앞이 있으면 뒤가 없고 뒤가 있으면 앞이 없고 정말 좀 부진 마필이라고 저는 이 표현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던 애예요. 그리고 이게
12월 21일 경주 당시에는 의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파인캣에 5마 신차로 입상을 했다. 야 이거는 어부지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녀석인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도 박태준 기수가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타니까 라스트의 끝걸음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렇죠. 초원 신비의 변화된 걸음도 이번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저희 작전에서는요. 3번 오대요, 4번 키마, 5번 광해, 8번 초원 신비 요 네 둘을 언급을 드리면서 가볍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이고요.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좀 믿고 때릴 수 있는 이 충마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데뷔전이 아닌 뭐 데뷔 이전째, 3전째 승부가 걸린 녀석들이 있는지. 자, 원정이고요. 자, 데뷔 이전째에 있는 마필 5번마 라우프를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데뷔전 당시에 유승환 기수가 사실상 승부 의지 자체는 없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마필 준비도 그렇고 마필 타는 내용도 그렇고 그냥 잡고 있는데 알아서 막 끌고서 앞에 붙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 데뷔전 1300에 정말 능력만 아닌다면 못 버티잖아요. 근데 그 걸음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요거 봐라 앞에 붙어주네 잡고도. 라스트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걸어가긴 했습니다. 물론 서서 완전히 뭐 나자빠지긴 했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걸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리가 1200으로 줄었다면은 분명히 이번 경주 강편성이 아니거든요. 한번 노려봐야 될 마필. 자, 47조 황영마방의 5번마 라우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우프도 뭐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좋죠. 이게 일단은 저는 오히려 이게 선행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야, 저도 참았으면 좋겠어요. 좀 참고서 탔으면은 1200이니까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판단인데 직전에 이 조교로빨로 완벽히 스티브 대논을 속였던 이번 풍웽이 중국 성을 가졌나 봐요. 풍웽이 출주하는데 웡이에요? 웽이에요? 뭐예요? 이게 웡 같은 웽 그래 풍웡 이게 뭐 풍어 하니까 진짜 중국 발음이네요. 풍엉, 풍웡. 3번 풍웡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 번 더 속아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될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요거는 저는 사실상 안 가져가고 싶어요. 레이스가 약해서 어차피 또 인기마로 팔릴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직전 경주 이상혁 기수가 실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KT 1번 달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필을 진짜 허리 안 나간 게 다행일 정도로 진짜 채찍을 막 강하게 그렇지. 독려를 하면서 탔는데 잘 탔어. 받쳐주질 못하더라고요. 마필이 앞에 가버리니까 그 힘을 라스트에 좀 써주지 못하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자 이번 경주는 분명히 좀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마필이 좀 있겠다. 3번 풍왕보다는 다른 마필을 조금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된 입장인데 일단은 52조 김동균 마방의 박현호 기수 등짝이라면 일단은 승부는 제대로 걸렸다고 봐요. 근데 그렇죠. 직전에 이상혁 기수가 못 탔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승부를 회피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녀석이 전형적으로 내축으로 기대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상혁 기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4코너까지 선입권을 잘 따라가다가 직선 구간에서 의미 없이 외축으로 쭉 빼더라고요. 과태금 5만 원 먹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게 왜 뺐을까 생각했더니 얘의 단점인 기대는 악벽 때문에 직선에 탄력을 붙이려면 조금 생각보다 오버해서 뺐구나 그런 포인트를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승부가 걸린 박현우 기수 등짝이고 직전에 패착의 원인도 알고 있고 뭐 상태감은 나쁘지가 않고 네. 조교로 맨날 스티븐의 눈을 속이기 때문에 3번 풍행 요번에 한 번 더 저는 믿고 싶고요. 자 여기서 12번 세명라이트가 이게 아싸무싸해요. 공백이 좀 길어졌는데 네. 뭐 이에리 기수 하다가 이제 28조에서 발등에 뭐가 떨어졌는지 문세영 기수입니다. 네. 요건 어떻게? 좀 더 봐야죠. 그래요. 요거는 저는 현장에서 마체중이나 뭐 마필 상태가 예시장에서 이상이 없다면 전 충마라까지 가고 싶어요. 그만큼 이 세명라이트를 음. 이 문세영 기수가 좀 직접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목요일날 하루만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현장 상태를 조금 봐야 되겠다.
네, 저는 네. 반대로 10월 18일, 11월 23일 이에리 기수 등짝으로 1분 02초고 1분 03초 때는 끊어내는 애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선두권에 가담하고 직전에도 외곽 2선에서 선두 경합 막 계속 비벼주면서 요 정도 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수영 기수라면 12번 게이트라도 그냥 여기서는 선행을 한번 봐버리면 한 바퀴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장점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12번 세명라이트 공백전에도 상태감 여전히 좋습니다. 12번 세명라이트를 무조건 라스트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마시는 더 뛴다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마시는 잡아줘야지. 3마신당 1초잖아요. 그렇죠. 3마신에 1초니까 1분 02초. 아무튼 12번 세명라이트 그리고 5번 라우프 기습 선행 아니면 선입 그리고 3번 풍행 요 세 대를 좀 언급을 강하게 드리면서 네. 자, 3경주를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네. 자, 토요경마 1경주 스티븐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자, 코너 속의 코너죠. 최근 연달아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토요경마 1경주 적중을 시켜놓고 먹은 자금으로 한번 배팅을 해보자는 의미가 큽니다. 좀 집중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풍문으로 들었어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이고요. 연레드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은 승부 걸린 놈한테 때리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연레두가 출전하고 있지만 변화된 걸음을 보이는 녀석 단 한두가 없어요. 몇 두 제외하고는 몇 두 제외한 녀석들이 지금 시동을 키고서 지난주부터 부릉부릉 상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다는 점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도 춘절 안 드릴 거예요. 딱 세 두만 언급을 드리면서 자, 복조를 한번 돌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12번 나이스 준이죠. 직전 경주 1300거리에서 4번 게이트. 인기는 많이 모았습니다만 이송재철 기수가 정말 못한 건 없어요. 근데 악재는 분명히 있었어요. 4번 게이트에서 일단 선두권에 과담하는 과정. 그게 조금 불안했죠. 그런 자리 선정에 실패를 하니까 상대들이 견제를 하고 또 견제를 하다 보니까 시종 몸싸움 4코너 지점에서는 역시 뭐 직선 구간에서 걸음이 나와줬지만 진로도 방해를 받으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속에서 3차게 만족을 했던 마필. 자, 이번에는 이 문수영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송재철 기수와 문수영 기수와의 급 자체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나이스 준이라는 마필은 분명히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오면서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행 어떠한 전개든 가능하다라고 확신이 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1200거리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1200이면 문세영 기수 그 급한 성격상 네. 선행 추라이더 여기서는 불사하지 않겠다. 자, 12번 나이스 존. 요 녀석은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두가 좀 찜찜한데 요거는 좀 원정 비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 3번 쏜살같이라는 마필. 네. 이 최근 바닥을 치고 있는데 요게 조교 상태는 넘버 원입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조교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마필이 주행검사 당시부터 데뷔전 데뷔 이전 제 체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라스트 걸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스타트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마필의 변화는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때려 먹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번 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해서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네,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그런 서클도 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서클 딱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뭐 그랬다고요. 무서운 서클. 그 서클 이름이 생각나는데 자 무슨 소리냐면 13조 2형 마방의 2역 기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죠.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들한테 나쁜 거 먹이겠습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아름다운 세상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60 먹은 노인이 70, 80 먹은 노인이 이 60 먹은 노인한테 사탕 주는 것도 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뭐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바로 이혁 기수와 이영 기수도 이영 조교사도 그런 관계라 치밀한 관계라 볼 수 있겠고 이 쏜살같이란 마필이 직전에는 아예 이혁 기수가 참코스 타보니까 직선 구간에서 완벽한 추임력을 보여줬더라고요. 네. 비록 오차게 만족을 했지만 라온 맥라렌과 실질적으로 1마신도 차이가 안 났다는 점이 그렇죠.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1열 횡대로 들어왔어요 직전에.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200거리고요. 직전부터 상태가 좋다라면 저는 우승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던 마필입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께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마필 풍문으로 들었어요. 포인트는 바로 8번 키네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키네틱이라는 마필 데뷔 이후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고요. 직전 경주 윤영민 기수가 걸음을 살짝 한번 재보더니 이번에는 승부가 제대로 걸렸다라는 빨간 신호가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그만큼 훈련 시부터 걸음이 확실하게 일추월장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28초 최상식 마방의 승부는 바로 윤영민 기수입니다. 다른 기수도 아니에요. 박태준 기수도 아니고 문세영 기수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특급 기수로 손 꼽는 기수들이 아닙니다. 남들 모르게 조용하게 리무진처럼 조용하게 때려먹는 마방 28조 최상식 마방의 윤영민 기수. 요거는 저는 1500% 승부가 걸렸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만큼 훈련 때 보면 티가 나요. 28조는요. 예. 남들이 못 믿어서 그러지. 에이 저거는 어떻게 사죠? 바닥치고. 남들만 믿지 마시고요. 이 작전 이 풍문을 들어서 스티븐 믿고 배팅하시는 거 아닙니까? 스티븐 믿고 배팅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한구락감이 확실합니다. 자 8번 키네틱 요거는 제대로 걸렸습니다. 요건 라스트 한 발이거든요. 8번 키네틱과 12번 나이스존 3번 쏜살같이 요 세들을 동등하게 복조로 딱 세 방 맞건이죠. 동등하게 복조로 돌리신다면 저는 충분한 환소, 충분한 먹을거리를 우리가 1경주에 잡아내고 시작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1경주 풍문으로 뒀어. 화이팅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이고요.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역시나 이 상당히 좀 혼종 경주라고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좀 승부기가 강한 녀석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 단거리에서 어떤 녀석들이 좀 전개가 유리한지 네.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들 세게 보시는 마필이 어떤 녀석이죠? 자 승군전에 있는 마필 두 마리를 조금 언급을 좀 드릴게요. 7번마 팍스라이하고 13번마 마리하고 이 두를 조금 추천을 드리겠는데 일단 승급을 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레이팅 점수가 약간 깎여야 되는 마필인데 두 마리 다 어차피 승급을 하면은 레이팅 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깎여야 되는 마필인데 팍스라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담 중량이 한 개가 늘어났고요. 마리하고는 반 개밖에 감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마필의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되는 핸디캐퍼들의 예리한 눈초리 같아요. 보는 시각이 핸디캐퍼들이 우리나라 핸디캐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보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저희만큼 또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복귀와 전개 마필의 능력을 모두 알아야지 핸디캡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4등급이라고 해도 승군전에 있는 마필들을 핸디캡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필을 조금 더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지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만 팍스라이 같은 경우에는 채찍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때리면 나가요. 때리면 쭉 뻗고 때리면 쭉 뻗고 이런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냥 몰아주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딱 때려주면 쭉 뻗어주고 딱 때려주면 쭉 뻗어주고 그런 모습이 좋고 마리아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스포 조교가 아예 없었습니다. 조교 상태가 완전히 메롱이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는 스포를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마필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직전 경주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코스모스가 이끌고 가는 레이스가 보기에는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닌 것처럼 보였겠지만 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빨랐어요. 근데 그런 페이스를 스포 조교 없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3차권까지 읽어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고도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조금 강하게 읽어보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레이팅 점수 그리고 이 핸디캐퍼들이 왜 이 부담 중량을 이 녀석들을 조금씩 안 내리고 더 줬느냐 이런 아주 내용 속의 내용이네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13번 마리아고와 7번 팍스라이 이 두들을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저는 2번 번개 파워입니다. 자, 5조에서 이 박현우 기수 등장인데 최근 세 번의 경주, 그러니까는 4등급이라고 표현할게요. 4군 시절인데 4군 시절에서는 1300을 뛰면서 아예 뭐 따라가는 작전만 썼어요. 그러니까 애도 6군 시절, 그리고 하위군 시절에는 선입 선행이 됐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다리 쪽이 좀 안 좋았는데 훈련도 약하고 1300 좀 의지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에는 1300에서 아예 잡고서 추입, 선입의 각지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이 번개 파워가 글쎄요 저는 선행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밀어보고 버텨 못 버티려고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직전부터 각질 변경을 했는데 좀 잡고 타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잡고 타도 1200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훈련 상태감이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모습. 액면상 기록은 부족하지만 분명히 게이트 이점까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갖고 계신 책자에 W 마크 정도는 충분히 체크가 필요한 마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3번 최고사랑도 이게 좀 더 있는 마필 같아요. 직전 경주 당시에는 이 졸전을 면치 못했지만 선두권과 큰 착차가 없었습니다. 이 최고사랑이란 마필도 라스트 한 발이 끈끈하게 있는 마필인 만큼 선두권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3번 최고사랑의 역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경주는 7번 팍스라이와 13번 마리아고 이 두두의 한 번 더 연투의 능력 그리고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번개 파워와 3번 최고사랑 이 두 녀석도 언급을 드리면서 8경주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0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이고요. 역시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아주 꽉꽉 채워서 나오던데 역시 단거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녀석들의 능력을 그냥 액면상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찝찝한 경주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원전 의원 좀 세게 보시는 마필이요. 세게 보는 마필은 일단은 진명제왕이 휴양 이후에 지금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다시 한번 박우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선행 출하이를 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만큼 거의 충마까지도 팔릴 수 있는 마필인 것 같아요. 휴양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이즈 1200에서는 사이즈 있는 마필로서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복병 마필로 연합군이라는 마필을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좀 앞선이 조금 정리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앞선이 좀 정리가 잘 되면 페이스가 조금 느려질 것 같은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진명제왕이라는 마필이 1200m에 기록 자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행을 가고 난 후에 직전 경주 선행을 가고 난 후에 힘한 배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서 라스트에 한 발을 쭉 뻗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나 선행 출하이를 볼 수 있는 마필은 5번마 진명제왕인데 페이스를 느리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연합군이 추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과 여유를 오히려 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면서 자, 복병 마필로 13번 연합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연합군도 이게 사실 좀 제가 째고 있던 마필이에요. 이게 안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 직전에 좀 방춘식 기수라 조금은 근데 한성열 기수가 요즘에는 뭐 의지가 좀 강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타더라고요. 연합군 한성열 기수와의 호흡을 한번 기대해 보자. 아주 원정희 위원이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게 레이팅이 56점이라 이게 흔히 말해서 대가리 치고 들어오면 승급합니다. 네, 그렇죠. 승급하기 때문에 과연 요 녀석의 작전이 어떤지 한 번 더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5번 진명제왕은 직전에 보니까 자 동네방네 뭐 진짜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옆집 사는 순이 엄마도 왔더라고. 요거 산다고. 생각보다 잘 탔는데 딱 그만큼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실망인데 편성을 또 한 번 잘 만났어요. 역시 원정희 위원이 핵심 포인트. 편성도 잘 만났고 여기서는 공백이 있지만 한 번 더 승부가 들어가는 마필로 저도 지목을 해드리고 싶고요. 야 13번 연합군하고 5번 진명제왕을 얘기하니까 저는 2번 라운나우라 요거 보세요. 4대죠 이거는. 사야 돼요? 4대라고요. 4대. 서승훈과 박우른 기수의 4대. 절친 이거 보세요. 5번 2번 돼 있잖아요. 우영재 크로스 박우른 기수하고
서승훈 기사하고 정말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쉬는 날 이 계곡 가서 이제 좋은 것도 먹고 물장구도 치고 서로 이제 이런저런 농담도 하는 사이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라우나로가가 이 530kg대입니다. 육중한 몸이에요. 다소 순발력은 부족하지만 라스트에서는 확실하게 좀 뻗어주는 맛이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주 단거리 1200m지만 역시 핵심 포인트인 진명제왕의 선행을 빠르게 레이스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아우라의 취입까지도 염두에 둔 레이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연합군이네요. 배당이 나온다면 바로 요 녀석이기 때문에 13번 연합군을 한 번 더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5번 진명제왕과 2번 라우나우라 요 두두 이 절친의 환상적인 호흡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10경주였습니다. 네, 장안의 화제죠. 원정리 위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후반부 9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스윗 코너. 과연 어떤 녀석이 걸렸고 어떤 녀석을 때리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후반부 9경주입니다. 1400m고요. 군에서 한 4등급 편승입니다. 요즘 제가 풍문으로 들었어요. 조금 밀리는 상당히 지금 압박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걸렸으면 때려야지 뭐 지난주에도 뭐 주력 한방 적중을 해드렸는데 배당이 없으니까 이게 상황이 안 나오더라고요. 의미가 없다. 걸렸으면 때려야지 배당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경주를 좀 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난잡한 경주입니다. 선행 가는 마필이 많아요. 1번마 썬업, 2번마 골드마운틴, 뉴 화이트 삭스, 자, 외곽에 8번마 그레이트 캡틴. 자, 뭐 샤크 뭐 정말 뭐 이 14마리가 뛰는데 한 반이 지금 선행을 출하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충마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선행마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져가는 가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자, 4번마 1비입니다. 직전 경주 1800m 도전에 3차권이면 상당히 잘 뛴 거예요. 거기 57.5km를 달고 3차권이면 상당히 잘 뛴 거예요. 지금 거기에 걸음 터진 강남 색두기랑 맞다이를 깠다 그러면 57km라도 이번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라스트 걸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4번마 1비를 이번 경주에 충마로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레이드 캡틴이라는 마필이 내치기댐 때문에 역시나 또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자, 안쪽에 1번 썬업도 승군전에 있고, 골드마운틴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쳐다도 안 보겠고요. 삭제 마번이고요. 뉴 화이트 삭스도 역시 승군전에 선행을 가야지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난잡한 경주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가도 선행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 선행 가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라는 게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는 3번마 뉴 화이트 삭스의 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은 물론이고 1300m에서 이 정도의 라스트 걸음이면 1400m도 가능하다라는 게 원정일의 판단입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썬업이 지금 일단은 처리가 조금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 썬업은 선행을 안 가도 뛰거든요. 그렇죠. 예, 선행을 안 가도 뛰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마번이다. 자, 후공막간으로 추천을 드리겠고, 이 그레이드 캡틴은 조교 때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조교 때도 이렇게 많이 기대나요? 애는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대는 게 꽉 잡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기승자가 알고 기승한다는 점을 본다라면 뭐 좀 싼 단어로 얘기하면은 쌤쌤? 쌤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요마피를 저는 일단은 새벽 조교를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직접 보는 거랑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동영상은 직선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현장을 가면 이 반대편 건너편 주로 그리고 속보 걸음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조교 때 기대는 게 잡히지 않으면 이 마필을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조교 때 잡히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4번, 3번, 1번 간단하게 4번 추계, 3번 주력, 1번 후공으로 마무리하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깔끔하네요. 그냥 뭐
뭐 때리고 맞히고 두 방이로 모든 정리를 끝내 주셨습니다. 따라가야 돼. 이 풍문으로 들었을 때 따라가야 됩니다. 자, 4번 1비는 직전 3착 여기서 그 굴욕을 벗어 던지겠다. 4번 1비가 제대로 걸렸고요. 자, 한 방으로 때리는 마필이 바로 3번 뉴 화이트 삭스입니다. 4번 3번에 자, 원틀 한 방을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1번 썬업 요 녀석만 받쳐가는 전략. 자, 구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졌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자, 원정일이 준비한 토요일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또 레이팅이 또 적용이 되는 국산 5등급 편성이고 이번 경주가 인기마들이 또 승급을 한 마필들이 또 인기를 모으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5번 나르샤퀸과 11번 스마트 캡틴, 12번마 강인애, 거기에 14번마 영실기함까지 자, 모두 다 승급전에 있는 마필들. 자,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현 군에서 걸음이 좀 기복이 보이는 마필들보다는 이 6군에서 5군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상당히 좋은 힘차가는 과정이 보이는 그러한 마필들로 이번 경주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딱 한두가 현군에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마 포커스라는 마필. 자, 여러분께 뭐 일단은 자, 명절 전에 메인 안 가물릴게요. 일단은 10번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중심에 놓고 11번 스마트 캡틴과 12번마 강인애를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자, 안쪽에 있는 5번 나르샤킨하고 자, 외곽의 14번마 영실기함은 상당히 뭐 전개적으로나 마필의 능력적으로나 추천드릴 수 있는 마번이긴 하지만 이 마필을 다 가져가서는 한수적인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승부 의지 그리고 마필의 내용 그리고 전개 내용까지 확실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10번마 포커스를 중심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최대 메인급 승부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7경주를 스티브는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7경주 책자를 한번 펴보십시오. 1400거리에서 될 수 있는 녀석들이 단 한두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선행 마필들은 지구력이 상당히 부족한 녀석들이고 추임 마필들은 역시나 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근성 없는 녀석들간이 대접전 구도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2주 전 3주 전부터 새벽 조교를 관찰하면서 너는 이번에 나오기만 나와라,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구라를 해주겠다 라고 생각했던 마필이 자, 이번 경주 이런 난타전 1400의 근성 없는 녀석들과 맞짱을 뜨게 됐습니다. 저는요 편성을 보면서 이번에는 무조건 배팅 찬스다. 생각보다 짭짤한 배당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경주고요. 저 배당이 뭘로 팔릴지도 모르는 상당히 난잡한 경주. 이런 경주에서 스티븐이 해결을 해야죠. 자,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 오아시스입니다. 여기서 한구라를 제대로 때려드리면서 명절, 추석, 설날 여러분께 좋은 선물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쉼없이 13개의 경주를 지나왔습니다. 원정일과 스티븐이 뭐 선정한 경주가 8개의 경주지만 매 경주들마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께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렇게 100% 전달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상평을 통해서 내지는 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궁금한 부분들 그리고 승부 의지까지도 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토요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상당히 좀 난접하고 온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주들 오히려 그런 경주들이 원정일과 스티븐은 더 자신 있네요. 자,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경마 한번 자신 있게 붙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